옛날, 아주 먼 옛날 모든 인간은 바다 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면을 더 좋아해서 바닷속 생활을 영원히 버렸습니다. 영원히. 결과적으로 그들은 신으로부터 받은 바닷속에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이나라는 보호를 빼앗겼습니다. 바닷속에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보호.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와 지상의 주민들 사이의 균열은 넓어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접촉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올해의 별빛은 사키시마 히카리와 무카이로 마나카, 그리고 그들의 어린 시절 친구인 히라데라, 치자키와 이사키 카나메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 바다에서 생활하며 지상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 거기서 그들은 같은 학교 학생이자 어부인 하라 츠무부키를 만납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소년입니다. 히카리와 친구들은 바다 사람들과 육지 사람들 사이에 깊은 증오와 차별,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폭풍, 그리고 곧 닥칠 육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멸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폭풍과 싸워야 하며 그들의 삶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고 푸른 눈과 쾌활한 성격의 소년 히카리는 바닷속 세상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히카리의 이름입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학교 갈 채비를 합니다. 바닷속 학교가 없어지면서 그들은 육지의 새로운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갑자기 꺼졌어요. 히카리는 마나카를 데리러 간다고 하고 갔어요. 마나카 치자키, 그리고 카나메는 히카리의 어릴 적 친구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학교에 다녔어요. 그는 새 학교 교복을 입고 서 있는 마나카를 보고 옛 학교 교복을 입고 저항해야 한다며 그녀를 나무랐어요. 그 교복을 입으면 안 된다고요. 마나카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으러 갔고 히카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났어요. 그들은 수면에서 마나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찾던 마나카는 어부의 그물에 걸려서 만났어요. 자기들과 같은 또래 남자아이와 함께 바다 아이들은 선생님께 새로운 반 친구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선생님은 두 학교의 통합으로 인해 모두 함께 수업을 듣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치자키와 카나메는 자신들을 소개했지만 무례하고 노골적인 아이들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바닷물 비린내가 난다느니 하며 놀렸고 히카리는 화가 났습니다. 전에 있던 어부 소년도 같은 반이었지만 그들의 괴롭힘에 참여하지 않고 교실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히카리는 그들에게 돼지 냄새가 난다며 놀렸습니다. 그는 마나카에게 똑같이 해주라고 했지만 마나카는 그 어부 소년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어요. 그 소년이 자신을 나쁘게 생각할까봐 걱정했던 거죠. 히카리는 그걸 알아채고 더 압박했지만 마나카는 화가 나서 그와는 더 이상 말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완전히 싸움이 붙은 거죠. 체육 시간에 그 소년은 매우 빨리 달리고 있었고 히카리는 육지 소년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더 빨리 달리려고 했어요. 그 소년에게 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그 소년과 함께 굴러 떨어졌어요. 치자키는 마나카에게 히카리에게 화내지 말라고 히카리의 안전을 걱정했어요. 히카리의 사과를 받아들이라고 했고 마나카는 히카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했어요. 히카리가 마나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걸 알았던 거죠. 히카리는 땅에 가게를 차린 누나 아키라를 만나러 갔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껌으로 꺼져 같은 메시지를 남겨 누나를 슬프게 했습니다. 누나가 슬퍼했습니다. 그는 바다로 돌아갔고 몇몇 어른들이 그를 불러 땅 사람들이 바다의 축복된 인나의 힘을 받고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불법으로 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후이키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오후이키는 땅 사람들이 매년 바다의 신에게 재앙을 피하고 풍족한 삶을 살도록 바치는 신성한 제물 처녀였습니다. 물. 여기 사는 바다 사람들은 바다의 신과 처녀의 후손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육지 사람들은 더 이상 바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그에게 그 일을 대사제인 아버지께 알리라고 했고 곧 유코로님을 찾아뵙겠다고도 했습니다. 유코로님은 그들의 신사에 모셔져 바다 사람들을 지켜보는 바다 신의 일부였습니다. 이 다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신령한 부를 얻으려고 기다리는 마나카를 보고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이로코님께 가져다 드리려고 그녀를 데려가서 그녀가 가져온 찜을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로코는 경솔한 신이었는데 마나카에게 여자 냄새가 난다고 말해서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가 이로코의 얼굴에 찜을 던졌습니다. 이로코는 그 대가로 저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히카리는 그녀의 냄새가 무슨 뜻인지 물었고 그는 그것은 처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히카리는 내려서 마나카를 위로하며 이로코가 농담한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오후이키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어떻게든 될 일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홋카이로는 바다 사람들과 육지 사람들의 어울림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족장들처럼 속이 좁지는 않아서 오후이키를 그저 낡은 풍습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옛 풍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모두 마나카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 갔지만 마나카는 어떤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서요. 히카리는 마나카가 이로코에게 저주를 받아 무릎 하나가 물고기로 변해서 학교에 가기 창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고기로 변해서 학교에 가기 부끄러워했어요. 히카리는 손수건으로 그 부분을 감싸주고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몇몇 여자아이들이 마나카를 만지작거리며 괴롭혔지만 전에 본 적 있는 카라라는 어부 소년이 말리자 그만두었습니다. 마나카는 상황과 무릎에서 나는 소리에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다. 정글 속으로 들어가 항문이 마르기 시작하자 기절했다. 시자키는 히카리와 카나메를 재빨리 때렸고 히카리는 자신의 이나를 돌보지 않고 그녀를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필사적으로 자신의 이나를 돌보지 않고 그녀를 찾았다. 카라는 마나카를 찾아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그녀를 물에 담그고 무릎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부끄러워했지만 카라는 물고기와 그녀의 유리 같은 피부가 모두 예쁘다고 말했다. 히카리는 카하라와 함께 그녀를 발견하고 그에게 화를 냈다. 마나카가 자신에게만 보여주는 무릎 부분을 카라에게 보여준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바다로 돌아왔고 카라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다음날 마나카는 무릎의 물고기가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사과하고 다시 저주받지 않도록 우로코에게 팥빵을 가지고 갔습니다. 전의 일에 대해 사과하고 그가 다시 자신을 저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로코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마나카는 안심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그녀는 카라에게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카라가 그 물고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여전히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히카리도 그걸 알아채고 카라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에게 말했습니다. 육지 사람들은 바다 사람들 신경 쓸 바 아니었다. 마나카는 카라가 좋은 신이라고 그에게 말하려 했지만 이카리는 반대했고 그녀가 너무 반말로 자신에게 말한다고 화를 냈다. 치즈키는 우는 마나카를 위로하며 이카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녀가 길을 잃었던 날 자신이 걱정했기에 화를 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곧 마나카와 잘 해결할 거라고 알았다. 담임 선생님은 오후이키를 위해 오주시 인형을 만들 거라고 학급에 알렸다. 어후이기. 올해 오후이키는 하지 않기로 해서 자율적으로 인형을 만들기로 했다. 인형을 그가 누가 참여하고 싶은지 물었고 카라는 즉시 손을 들었다. 손을. 이를 본 마나카도 합류했고 다른 3명도 어쩔 수 없이 함께하게 되었다. 카라는 바닷마을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생계의 근원인 바다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심지어 유로코와 소금 눈 호수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물었다. 일이 끝난 후 그들은 떠났고 지상의 남자에게 내려지는 아키라를 보았고 심지어 그와 키스하는 것을 보았다. 히카리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고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에 대해서 카나메는 마을 사람들에게 만약 누군가 마을을 떠나 육지 사람과 함께 한다면 영원히 마을에서 추방당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히카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돌아오지 않았다고. 마나카는 사람들이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있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슬퍼했고 히카리는 그녀도 자신만의 지상인을 원하냐며 화를 내며 물었고 싸움이 벌어졌다. 다시 한번? 그리고 히카리는 단지 노력하고 있던 순진한 시자키를 꾸짖었다. 도와줘. 집에 돌아온 히카리는 누나와 이야기할까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여동생의 간절한 미소를 본 후에 그는 마나카를 생각하며 자신은 그녀만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마나카는 이카리가 화내지 않기를 바라며 카라를 성부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시자키는 카라가 혼자서 모두를 위한 무릉덩이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마나카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카리가 상처받을 테니까요. 결국 마나카는 카라가 생선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유로코에게 가서 자신을 얻으려고 했어요. 다시 저주를 받았습니다. 카라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로코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싶다면 하나둘 정도의 거짓말을 빌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소란이 들렸고 이카리가 지상의 남자를 만나는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되었대요.
히카리의 아버지이자 촌장인 사제가 와서 이카리와 직접 얘기하겠다고 말했어요. 히카리의 아버지와 유로코는 이카리와 밤새도록 얘기했어요. 히카리와 마나카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싶어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소란을 듣고 카네와 시자키도 곧 와서 폐교된 옛 학교로 가서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히카리는 아키라를 공영에 빠뜨린 남자에게 화가 났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주먹으로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시자키와 마나카는 그 남자도 아키라도 잘못이 없다고 그를 이해시키려 했다. 그들은 근거 없는 논쟁에 빠졌고 소녀들은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다른 방에서 카네는 이카리에게 그냥 가서 그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아키라가 직면한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아이들이 둘만 남았을 때 시자키는 마나카에게 카라가 좋냐고 물었다. 마나카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친구들도 좋고 카라도 좋지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카라에 대한 제 감정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기 전에 그녀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고 설령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시자키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걱정하지 말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히카리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밤에는 여동생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동생은 처음부터 어른이 되어야 했고 심지어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미술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꿈을 꾸었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 했어요. 히카리가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결정했고 히카리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카라의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그에게 달려들었죠. 할아버지가 그들을 말리자 남자는 히카리에게 자신이 모른다고 말했다. 아키라는 표면인과 잘 지내면 추방당할 예정이었어요. 할아버지에게서 육지 사람과 바다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인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바다마을이 그런 결합을 반대한 주된 이유 중 하나였어요. 바다마을이 그런 결합을 반대한 주된 이유 중 하나였죠. 그 남자는 히카리에게 아키라에게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히카리가 그에게 결혼할 거냐고 묻자 잠시 침묵하던 그가 화가 나서 그를 때렸다. 할아버지가 그를 밀쳐내자 카라는 그를 돌봤다. 히카리는 처음부터 카라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겉모습만 보고 경계했다. 그는 자신을 돌봐준 할아버지께 감사를 표하려 갔고 할아버지의 피부에 이나의 얇은 코트가 잠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친구들에게 방해받았다. 다음날 학교에서 히카리는 카라를 이름으로 불렀고 치자키는 그들이 모두 잘 지내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도운의 히키 인형은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되었고 카라는 그들에게 준비한 무릉덩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마나카에게 물고기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마침내 사과하며 말했어요. 그것이 사라졌지만 그녀는 물고기가 돌아오도록 다시 저주를 받으려 애썼다. 카라는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었고 마나카는 그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히카리는 키아라의 손을 잡고 함께 무릉덩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새로 얻은 친구와 함께 물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히카리는 아라쿠라의 남자친구를 보고 그가 아키라를 만나는 동안 그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지켜보는 동안 이틀 전 그 불량배 2명이 히카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아키라와 헤어지게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히카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히카리는 아키라의 남자친구 오타키리가 아내와 그의 여동생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났습니다. 미우나는 그의 딸이었고 그에게 그 커플을 헤어지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미우나의 친구 사유도 같은 편이었고 그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히카리는 그의 여동생이 그와 함께 있을 때 매우 행복했던 것을 기억했고 이제는 그를 보내야 한다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그들은 조별로 요리하는 과제를 받았고 그 후에 마나카는 자기 음식을 가지고 다른 조들에게 맛보라고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간 남자애들은 자기네 음식 냄새 난다고 싫다고 하면서 마나카를 밀어냈어요. 그러자 카라가 나서서 사과하라고 말했어요. 사과를 받고 나서야 그들은 그 일을 덮었어요. 자유시간에 히카리는 오조이 삼아 작업을 하러 갔는데 인형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아까 그 남자애들이 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어요. 그들에게 달려들어 싸움이 붙었어요. 남자애들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히카리는 믿지 않았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마나카도 그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카네와 치자키는 인형을 확인하러 돌아갔고 그 안에서 사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남자애들이 아니라 그 여자아이가 한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치자키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카리가 나쁜 놈으로 보일 것이라고. 하지만 카라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오해해서 히카리가 오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세이는 미유메에게 인형을 망가뜨렸다고 말했고 그들이 하려던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유나는 슬퍼했습니다. 그들이 하려던 일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히카리와 마나카는 바다로 들어가려는 오토키리를 발견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키라가 자기랑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에게 얘기하러 갔다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히카리가 그에게 그가 하는 짓이 잘못되었고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 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집에서 돌아가신 아내의 사당을 보았습니다. 아키라는 불을 얻으러 이로코에게 갔고 이로코는 그녀가 포기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오토키리의 딸은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토키리의 아내도 바다 출신이었고 그녀가 죽은 후 아키라는 그녀를 때리고 싶어 했어요. 가족을. 하지만 미유나가 그녀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유가 나서서 히카리에게 사과하며 자신이 인형을 망가뜨린 사람, 히카리는 그 순간 경솔하게 행동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나카는 괜찮다고 자신이 히카리를 지켜줄 테니 아이들에게 사과하라고 다독였다. 그들은 함께 가서 아이들에게 사과했다. 히카리는 아이들에게 자신에게 달려들라고 했고 아이들이 그를 덮치자 모든 것이 용서되었고 서로 화해했다. 치자키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히카리를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아키라는 오늘 일을 하러 가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오토키리와의 일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일이 있은 후 치자키는 아무에게도 마주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빼고 학교에 가라고 말했어요. 혼자서요? 그녀는 히카리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 붉은 배를 가진 민달팽이를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민달팽이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했죠. 하지만 찾지 못했고 학교에 가기로 했어요. 가는 길에 키아라를 만나 어제 그에게 소리친 것을 사과했어요. 어제요? 그가 그녀에게 히카리 좋아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정말 좋아한다고 답했어요. 히카리 그의 감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고백하는 동안 키아라는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말했고 그녀는 마나카도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마나카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들은 것은 잊으라고 말했어요. 말이에요? 호로보는 히카리의 아버지에게 바다의 신이 지상과 바다의 경계를 영구적으로 만들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키라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키라? 그는 유루코에게 아키라의 인생은 그녀 자신 것이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와타키리는 아키라와 이야기하기 위해 와서 시간을 더 가지면 잘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키라는 그들이 실수했다고 말했어요. 요! 미우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를 믿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상처를 주었다. 그녀를 많이 사랑했지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끝내는 게 더 나았어요. 그녀는 평소 미우나가 있던 자리에서 미우나가 떠나라고 남긴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미우나에게 가서 영원히 떠나겠다고 말했다. 미우나는 왠지 모르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 저녁에 아키라는 미우나가 실종되었다며 히카리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유루코에게 바닷가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히카리는 도와주러 가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고 그 때문에 히카리는 화가 났다. 히카리는 그녀에게 더 이상 자기 엄마 행세를 하지 말고 미우나의 새엄마가 되라고 말했다. 미우나에게 정말 엄마가 필요하다면서 미우나에게는 정말 엄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버지께서 유루코에게 물었고 유루코는 바다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히카리는 미우나를 찾기 위해 모두를 모았고 마침내 항구 근처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와타키리와 아키라는 미우나가 무사해서 안심했습니다. 아키라는 울면서 그에게 자신이 그와 미우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미우나가 행복하다면 그들과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히카리는 미우나와 함께 있었고 아키라가 그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우나는 답답한 마음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히카리가 그녀를 구하는 동안 그녀는 아키라도 떠날까봐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자신에게서 멀어질까봐, 떠날까봐 늘 두려워했기에 사랑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녀에게서
히카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쉬울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아키라는 가게 근처에서 잠든 두 사람을 발견하고 미우나를 안았어요. 그리고는 엄마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미우나를 사랑하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미우나의 엄마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아키라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된 미우나는 기뻐하며 벽에 떠나지 마세요 라고 적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떠나지 마세요 라고 적힌 메시지와 함께 오늘 학교에서 수영 연습이 있었어요. 바다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마나카는 정말 신이 났어요. 치자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마나카는 그게 신경 쓰였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치자키를 돕고 싶었거든요. 모두 연습 준비를 했어요. 히카리, 카나메, 그리고 카라는 누가 제일 빠른지 수영 시합을 했어요. 히카리는 마나카와 카라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 생각에 잠겨 다치자 마나카가 재빨리 달려왔어요. 마나카는 히카리의 상처를 치료하도록 치자키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치자키가 선생님께 자기가 다음에 수영하겠다고 말했어요. 히카리는 패배해서 창피하고 화가 났지만 카라는 정말 빨랐고 하는 일 대부분에서 놀라울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마나카는 그도 빠르지만 그런 식으로 수영하는 건 익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도 놀랍다고 치자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히카리는 갑자기 왜 치자키를 언급하냐며 상처를 혼자 치료하겠으니 가라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카나메는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은 여자아이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하는 동안 사유와 미유이나가 와서 오주시사마 제작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녀도 그들에게 합류했고 이카리가 돌아왔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오후네이키를 돕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오후네이키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마나카는 치자키와 이카리를 맺어주려고 했습니다. 치자키는 그녀의 의도를 알아챘고 심부름이 있다며 떠났습니다. 마나카는 그녀를 따라갔지만 치자키는 이미 그만하라고 했던 일들을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다 잊으라고 했던 일들을 계속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카하라는 길에서 혼자 있는 마나카를 발견했고 마나카는 치자키가 화났다고 울었습니다. 자신에게 화났다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가서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었고 토메모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날씨가 아주 좋았고 물에 비친 해가 마치 새처럼 보였던 때를 이야기했어요. 물에 비친 햇빛 때문에 하늘의 해가 3개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녀는 또 치자키가 토메바를 놓쳐서 화를 냈던 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함께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고 싶어하는 치자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요. 그는 그녀에게 오늘 이카리 씨를 도우러 간 것처럼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마음을 말하라고 조언했어요. 그녀가 이카리 씨를 도우러 갔던 것처럼요. 그는 그녀를 바닷가 근처에 내려주고 떠나면서 그녀의 솔직한 모습이 좋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마나카는 호숫가에 앉아있다가 토모에바를 보고 급히 치자키를 데리러 갔습니다. 치자키를. 카네와 히카리는 그들이 달리는 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치자키와 마나카는 함께 토모에바를 보았고 치자키는 자신이 항상 모두와 함께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카네는 히카리에게 마나카가 항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 있었지만 이럴 때는 모두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며 히카리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재물과 오조사마 모두 마무리되었고 모두들 자신의 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자신들의 일에 기아라와 마나카는 동시에 진짜 오우니키를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진짜 오프니키가 열리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이죠. 아이들은 그 둘이 친한 것을 놀렸고 히카리는 마음이 상했어요. 히카리는 그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생각보다 더 마음 아팠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다른 아이들도 올해 진짜 오후니키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올해는 진짜 오프니키를 해야 한다고 히카리는 마나카와 키아라의 소원을 모두 이루어주고 싶어서 말했어요. 그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며 제대로 된 오븐히키를 할 수 있는지 확인했어요. 선생님도 돕기로 하셨고 그래서 모두 진짜 오후니키를 열기로 했어요. 올해 축제. 히카리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지상 사람들이 이미 오프니키를 거절했으니 그들과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히카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히카리에게 자신에게만 의존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히카리는 단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축제를 열기 위한 서명을 받고
지상 사람들과 바다마을 사람들을 모두 회의에 불렀습니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양측 모두 오프니키를 주최하는 것에 동의하며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지만 몇몇 문제에 대해 서로 사과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엄청난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오지루시 인형까지 싸움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있던 히카리 아버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히카리에게 충분했냐고 물은 후 떠났습니다. 아키라와 오다키리는 함께 회의에 참석했지만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아키라 아버지는 표면과 심해의 차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졌으니 오타키리와 헤어지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이 돼지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었지만 그들 사이의 차이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아키라는 어머니께서 항상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차이를 느끼거나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께 왜 그분과 결혼하셨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는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아버지가 지상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그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에게 오타키리와 자신 사이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녀는 그에게 오타키리와 자신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말했어요. 서로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이죠. 오히려 서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유마의 엄마가 되겠다고 그에게 말하고 짐을 챙기러 집으로 갔습니다. 히카리도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히로코는 아버지에게 바다의 신이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아키라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을 때 그는 그녀에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이 수면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단호하고 결연했습니다. 히로코는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의 후손이었지만 그들의 아버지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 후에야 마침내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아키라와 히카리는 얼마 후 지상에 도착하여 오타키리와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집에 가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키라는 오타키리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바다마을의 사제이며 마을에 대한 책임이 많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결코 승낙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와 미유나와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타키리는 그의 아내 마유리가 그녀가 떠난 바다를 바라볼 거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와 함께 있고 싶었고 그녀가 같은 고통과 공허함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가족의 승낙을 얻고 제대로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축복을 받은 후에 말이죠. 그들의 축복을 받고 나서 밤에 미유나는 히카리에게 아키라의 아버지가 자신을 승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승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그녀도 자신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받아들이지만 아키라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에게 어울리는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히카리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모두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다음날 그들은 모두 선물을 사러 도시에 가기로 하고 카라를 역에서 만났어요. 역에서 히카리가 카라에게 도시를 잘 아는 그에게 도시를 구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심부름을 잘 마치고 나서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도시에 도착한 후 그들은 함께 아키라를 위한 선물을 찾았어요. 미유나는 사진 속 쪽에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녀는 아키라에게 그것을 선물하고 싶어 했고 모두에게 그것을 찾아달라고 말했어요. 치자키와 히카리는 어느 순간 단둘이 남았고 그녀는 그에게 왜 지상과 바다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아키라를 돕는지 물었어요. 함께. 만약 마나카도 언젠가 떠나기로 결심한다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그녀를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치자키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녀를 좋아했으면서 왜 그렇게 하려는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는 그녀가 그의 마음을 계속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침착함을 되찾고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나카의 기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마나카의 여러 측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나카를? 키아라 덕분에 그는 그녀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거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자신의 감정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자신도 그를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히카리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부인하며 그에게 펜던트를 찾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펜던트를 사지 않았습니다. 키아라는 그녀에게 무엇을 주든 그녀가 고른 것이라면 에이쿠라가 분명히 좋아하고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고 미유나는 그것을 펜던트로 만들어 아키라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미유나는 그녀가 만든 펜던트를 아키라에게 건넸다. 환영 선물로 아키라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히카리는 놀랍게도 그것이 소금 호수의 눈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소금 호수의 눈이 지표면에 내리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이 추워진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히카리는 바닷마을 사람들이 눈이 내리는 사실을 알게 될까 걱정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아키라는 히카리에게 아버지가 걱정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히카리는 당분간은 그럴 수 없다며 학교로 갔습니다. 한편 바닷가 마을 전체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소금 호수에 눈이 내리면서 날씨가 너무 추워졌고 신성한 불꽃이 평소보다 빨리 꺼지고 있었습니다. 우로코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들에게 닥칠 큰 재앙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닥칠 학교에서 마나카는 히카리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을 들었고 그들은 눈이 내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눈 내리는 상황에 대해서 히카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오후니이키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후니이키를 돕기 위해 모였고 카라는 할아버지에게 재물을 보낼 배를 부탁했습니다. 재물을 보낼 배를 마나카는 아키라의 가게에 가서 그들의 저녁 식사. 그녀는 아키라에게 히카리도 아버지를 걱정해서 오후니이키 성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니이키의 성공을 위해서. 마나카는 카라의 할아버지에게서 카라가 9살 때 도시에서 혼자 와서 그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살 때 그와 함께 살기 위해 마나카는 카라를 칭찬하며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존중하고 있다고. 치자키의 속은 바싹 말라가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카라는 그녀를 바다로 데려가 아직도 바다 달팽이를 찾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니라고 했고 그는 히카리를 놓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른으로 성장하려 한다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당황했다. 그는 또한 그녀가 되려고도 노력하는 사람이 좋다고 말했다. 카넨이 그들을 확인하러 왔고 피곤하지만 마을에 이상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치자키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곤하지만 마을에 이상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마나카의 고무적이고 다정한 말들이 히카리로 하여금 다시 자신의 감정에 약해지게 만들었다. 자신의 감정에 다시 약해지게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히카리는 학교에 갔지만 바다에서 온 사람이 아무도 학교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들을 확인하러 갔다가 거의 텅 빈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유로코로 데려가려는 한도인을 만났지만 그를 찾아온 마나카 덕분에 그에게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부터 모든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다시 지상으로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머물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왜 집을 나왔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에게 할 말이 있어서라고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그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이 휘둘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짐이 되었지만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자신의 감정을 전하려 했다. 그녀는 아니라고 말하며 그를 밀쳐냈고 그는 밖으로 달려나가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충분히 탐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마나카와 이카리를 유로코에게 데려갔고 유로코는 그들에게 곧 닥칠 재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래전 바다의 신이 사람들이 바다를 떠나 육지에서 살기 시작한 것에 화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닷속 깊이 들어갔고 사람들은 그의 축복과 선물 없이 살아남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인간 소녀가 바다의 신을 찾아 바닷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를 찾았고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를 찾았을 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인간들이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소망에 감동한 해신은 그들에게 다시 축복을 내렸습니다. 다시 해신의 힘은 그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왔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를 잊어가고 있었고 그의 힘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소금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곧 인간이 살 수 없을 만큼 추워질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들은 동면에 들어가 이 재앙이 끝난 후에 깨어나야 했습니다. 그녀 이나 덕분에 그들은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카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상의 사람들도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나의 힘 없이는 아버지는 그들에게 상관없는 일이라며 지상 사람들은 어차피 믿지 않을 것이고 이미 오우이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했다고 말씀하셨다. 이카리와 모나카는 나가서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도망쳤다. 아버지는 이번 주 월요일에 축제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는 이날을 농축하기 위해 단식을 할 것이고 그때 잠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재앙이 닥치기 전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었다. 이카리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가네와 시자키를 만나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상 사람들도 위험에 처해돼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이나 없이는 모두 혹한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시자키는 지상 사람들이 그들을 믿지 않을 테니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알리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카리는 그냥 넘길 수 없었고 가나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카이라였습니다. 이카리는 이로코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러 갔습니다. 그는 오후이키를 주최하고 모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로코는 바다와 육지가 드디어 분리될 텐데 왜 그렇게 애쓰는 거냐고 물었어요. 자기에게는 좋은 일인데 바다와 육지가 마침내 분리될 거라는 사실이. 그와 마나카의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대의 왕조차 인간소녀와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그 감정이 낯설지 않았어요. 이카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학교에 가도록 허락해달라고만 부탁했어요. 학교에. 허락을 받은 후 그들은 학교에 가서 다가올 재앙과 곧 오후이키를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어요. 다가올 재앙과 곧 오후이키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다키리에게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를 의심하는 동안 카이라가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할아버지 역시 바다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고 계셨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할아버지는 그에게 날씨 변화는 꽤 정상적인 일이지만 때로는 변화가 너무 커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이 금방 왔고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나카는 치자키에게 모두 함께 깨어날 것이냐고 물었지만 아직 확실한 말을 할 수 없었고 그저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마나카는 일어나는 일을 믿을 수 없었고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워서 울면서 생각했어요. 이후로 서로를 볼 수 없으면 어쩌지? 만약 전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카나메와 치자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카리는 꼭 그녀를 깨울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함께. 밤에 그녀는 이카리가 자신들을 위해 해준 모든 것을 생각하며 붉은 배 달팽이에게 질문했어요. 다음날 아침 카나메는 치자키의 집으로 가서 자신이 항상 그녀를 좋아했다고 말했어요. 카나메는 오랫동안 그녀를 좋아했지만 이 순간 그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백해야만 했죠. 그는 그녀에게 답할 필요 없다고 어떤 의미에서 그의 저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저항이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카리의 머릿속에는 마나카의 잠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단식이 시작되었고 폭설로 마을 전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의 에이나가 짙어졌고 잠의 날이 다가오면서 바다의 모든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면에는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예고하는 쌀쌀한 여름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고하는 여름이었습니다. 수면에서 오타키리는 아키라에게 그들의 결혼? 하지만 아키라는 굳이 의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어차피 오지 않으셨겠지만 오타키리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딸이 신부인 사진들을 보면서 그는 아직 희망을 잃지 않았다. 승인도 필요해. 그는 두 사람이 축복 속에 행복하게 함께하길 바랐습니다. 바다의 학생들은 평소보다 일찍 방학을 했고 이카리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바다 사람들의 지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바다 사람들의 명령 때문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에이나가 짙어짐에 따라 적응할 시간과 더 많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평소보다. 이카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들의 상황이 드러났다. 잠시 물에 몸을 담근 후 이카리는 모두 동시에 일어날 거냐고 물었다. 그는 지표면이 크게 바뀔 것이고 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그때 키라가 와서 점심 같이 먹을 거냐고 물었다. 단식 중이었지만 이카리는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잠들었다.
그는 식사하러 간다고 말하고는 단호한 마나카가 따라가며 길을 나섰다. 그의 뒤를 따라갔다. 아키라는 일하고 있었는데 미우나와 사유는 다시 그녀에게 떠나라고 껌으로 메시지를 적고 있었다. 떠나라고. 미우나는 그녀에게 돌아가서 자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러면 아키라는 떠나서 살 수 있을지도 몰랐지만 아키라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했어요. 어업조합 사람들이 와서 이카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이카리에게 처음 그가 했던 경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들을 의심했지만 바닷가 마을의 상황과 이상한 날씨, 어시장이 망하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고 있어요. 그들은 그에게 오풍이기를 해달라고 유루코와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오풍이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죠. 이카리는 유루코와 이야기했지만 오풍이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오풍이기가 실패할 것이 분명했지만 이카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아키라는 오풍이기와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리고 오주시사마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돌아오면 오타키리를 마치 바다의 신인 것처럼 맞이하여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지상 사람들의 도움으로 축제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지상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들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 시즈키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카리에게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도 말이에요. 시즈키는 아키라의 말,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었어요. 미유나와 사유는 아키라의 결혼식을 위해 꽃을 찾고 있었어요. 미유나는 사유에게 이카리와 아키라가 살았으면 좋겠지만 자신도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이 떠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잠들었으면 하는 마음은 없다고 말했어요. 오랫동안 사유도 같은 생각이었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이기적인 건 아닌지 궁금해했어요.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둘 다 변태인 줄 알고 놀랐다. 변태인 줄 알고 그 남자를 제압했지만 이카리의 아버지였다. 사과하고 나서 그들은 떠났고 그는 아키라를 만나러 갔다. 아키라는 오우노이키와 동면이 같은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결혼에 반대하는 이유가 자신이 그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표면 위에 숨어있는 위협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봤는지 회상했다. 그가 최선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고 돌봤던 것을 서툴고 어설픈 그의 요리에는 그들의 사랑과 친절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미우나와 오타키리에게 같은 사랑을 주고 싶었고 사과하고 싶었어요. 끝까지 강하고 이기적인 딸이었다.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깃발들도 준비되어 있었다. 오후의 피크. 한편 카라 모나카 그리고 치자키는 기모노를 사러 갔고 멋진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날을 반영한다. 카라는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와는 다소 어려운 관계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나카가 자는 동안 치자키가 물었어요. 모든 게 괜찮냐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괜찮았어요. 그는 그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과거에 자신의 짜증을 그에게 풀었던 것에 대해 그에게 사과했고 그는 그녀가 결정을 내렸는지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을 웃으며 직감적인 남자는 인기 없다고 말했다. 는다. 배로 가는 길에 모나카는 히카리가 깃발을 흔드는 것을 보고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아버지는 히카리에게 이나는 아이 피부에 빨리 두꺼워져야 한다고 그리고 아이들은 곧 잘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곧 잘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남자가 히카리의 이 날을 확인했지만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많이? 그들은 히카리와 다른 사람들이 금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후부 그들은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옛 학교에 갔습니다. 히카리가 선생님 역할을 하는 동안 카나메는 갑자기 그에게 모나카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모나카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나카는 놀라서 달아났습니다. 히카리와 치자키도 그녀를 뒤쫓았고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던 카나메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또한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치자키는 히카리에게 멈추라고 말했고 마침내 그에게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것이 그들의 관계를 망칠까봐 두려워했지만 그에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지만 히카리는 자리에 앉아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역시 모나카는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수면으로 헤엄쳐 올라가 히카리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깃발을 흔드는 것을 잠깐 보았다. 속에서 그녀는 다시 카라의 그물에 걸렸고 카라는 그녀의 헝클어진 모습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배에 태운 후 카라는 그녀가 왜 우는지 물었다.
그녀는 밝은 햇볕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 중 가장 밝았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바다 위 수면 위를 비추는 햇살에 항상 이끌렸습니다. 바로 그 위에 햇살의 말이죠. 히카리는 마루에 혼자 앉아 마을이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생각했습니다. 모나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기에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만나러 갔고 그녀의 집 밖에서 조용한 하늘을 바라보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둘 다 서로에게 할 말이 있었지만 모나카는 그가 먼저 가라고 고집했습니다. 먼저 가라고 말이죠. 그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피가 머리로 몰리면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말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좋은 방법으로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가 그녀를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녀는 그에게 소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가족처럼 설령 그녀가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녀는 언제나 그에게 소중할 것이고 그는 언제까지나 그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모나카는 그의 속마음을 듣고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그녀는 오픈 히키가 끝난 후에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그에게 깃발을 힘차게 흔들어서 아무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다음날 히카리는 오픈 히키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나메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치자키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기다리겠다고 말했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카나메는 오픈 히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히키와 동면 후에도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에 대한 마음이 이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모였을 때 히카리는 유루코에게 그들이 표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그들이 멀리 왔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키라에게 잘 살라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키라는 오픈 히키를 준비하고 있었고 미우미노는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선물. 그녀는 바다에서 돌아온 후 아키라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픈 히키의 시간이 되었고 그들은 모두 배를 준비했습니다. 히카리는 열정적으로 깃발을 흔들며 배들이 따라갈 길을 안내했습니다. 따라가도록. 유루코는 신성한 불로 바다를 밝혀 길을 안내했고 마을 사람들은 천천히 잠들어 갔습니다. 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닷속에서 파도가 소용돌이쳤고 유루코는 제사장을 잠재웠습니다. 잠들게 했습니다. 배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아키라는 물에 빠져 바다에 휩쓸렸습니다. 하느님. 히카리와 마나카는 아키라를 구하러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배들은 거친 파도에 휩쓸렸고 카라도 파도에 휘말렸어요. 여우? 치자키는 그를 구하러 갔지만 매 순간 힘들어졌어요. 카나메가 그들을 도우러 왔고 그들은 그를 무사히 물에서 꺼냈어요. 하지만 마지막 파도가 카나메를 덮쳤고 그는 물에 빠졌어요. 마나카는 아키라를 구하려고 애썼고 바다의 신이 아키라를 보내주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고 아키라 대신 바닷속 깊이 들어갔어요. 아키라? 히카리가 아키라를 구해내고 마나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오우니히키 사건 이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히카리, 카나메, 그리고 마나카 셋 다 파도가 차가워진 후 바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육지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날씨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였고 바다는 빙산들과 함께 고요했습니다. 치자키는 혼자 남겨졌고 친구들을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해에서 아키라는 무사했고 자기 집으로 치자키를 맞이하고 싶어 했지만 치자키는 할아버지께서 같이 살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자기도 바다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치자키와 치자키는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치자키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치자키는 병원에서 간호했습니다. 졸업 후 치자키는 마을에 남아 간호학교에 다니면서 할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치자키는 해양학을 전공으로 도시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교수님과 함께 바닷가 마을과 기후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해결책을 찾고 그들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교수님이 그와 치자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어요. 둘 다 나이가 있고 치자키가 그를 매우 꼼꼼하게 챙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라는 자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오늘 있을 토모에바를 치자키가 보고 싶어 하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치자키는 모두 함께 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어요. 함께. 히카리와 다른 사람들이 바다로 들어간 후 아키라도 오랫동안 슬퍼했어요.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어 매일 바닷가에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오바쿠리는 매일 그녀를 위로하며 그들은 잠들어 있고 이나가 있으니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곧 아키라가 임신을 했고
그런 시기에 아이를 갖는 걸 주저했지만 미유나는 필요한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유나와 사유는 이제 중학생이었습니다. 사유는 미유나에게 어떤 남자아이가 자신을 좋아해서 오늘 프로포즈를 할 거라고 말했지만 미유나는 자신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에 무심했습니다. 밤이 되자 모두들 토모에바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아라와 그의 교수는 토모에바의 파장과 날씨 상태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미유나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다가 그 남자아이가 다가와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는 갑자기 얼음에서 나는 강한 빛, 키아라도 해수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지했다. 두 사람은 그곳에 도착하여 의식을 잃은 히카리를 발견했는데 그는 5년 전과 똑같았다. 전혀 늙지 않았다. 그는 전혀 나이를 먹지 않았다. 의식을 되찾은 후 그는 모나카를 불렀고 카라와 미유나에게서 변화를 감지했다. 카라와 미유나에게서 변화가 있었다. 히카리가 괜찮은지 확인한 후 기아라는 그를 아키라의 집으로 데려갔고 교수와 의사는 그가 괜찮은지 확인했다. 교수와 의사가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 후 기아라는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치자키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왜 그렇게 늦었냐고 물었다. 그는 히카리가 돌아왔고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지난 5년간의 동면 동안 그는 자라지도 늙지도 않았다. 치자키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어쩔 줄 몰랐다. 한편 의사는 아키라에게 뇌수술 전문의를 보내 히카리를 검진하고 몇 가지 검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아키라는 히카리가 매우 피곤하고 검사를 받기 전에 모든 것에 먼저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히카리는 집에 있었고 모든 것에 충격을 받았다. 5년 만에 빛이 그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에게는 마치 어제처럼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의 증거는 그의 바로 앞에 있었다. 미유나는 다 자라서 그의 또래가 되었고 아키라에겐 아들도 있었다. 카라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증거였다. 여름인데도 날씨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키라는 그에게 쉬라고 했고 오타키리는 아키라에게 이제 무사히 돌아왔으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무사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들이 곧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음 날 치자키는 일어났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카리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시험이 있어서 수업에 갔지만 버스 정류장에 서서 무너져 내렸다. 밖에서 카라의 교수는 치자키가 이카리에게 만나러 갔는지 물었지만 그의 부정적인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어릴 적 친구였고 치자키가 그렇게 냉담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라는 언제나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치자키가 직면해야 하는 딜레마를 이해했다. 그는 그것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카리는 아침에 기분이 훨씬 좋아 보였고 그가 아키라한테 치자키가 바빠서 오늘 못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세이가는 지상에 있는 그부가 그를 만나러 왔고 그를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해줬어요. 다른 사람들도요? 피셔 조직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정말 기뻐했어요. 그들은 그가 그날 흔들었던 깃발을 보여줬지만 깃발을 본 후에 그는 마나카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마나카는 아무도 길을 잃지 않도록 깃발을 흔들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이 길을 잃었어요. 스스로 길을 잃었어요. 그는 친구들이 걱정되었고 마나카가 걱정되었고 자신도 걱정되었어요. 그 후로 그는 몸이 아파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틀이 지났지만 치자키는 여전히 이카리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뮤미노는 기분이 안 좋아서 아키라에게 치자키에게 전화해 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들이 둘 다 시간이 좀 필요했고 서로 방해해서는 안 됐어요. 케이아라는 바다 및 상황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치자키의 방에 가위를 가지러 갔습니다. 치자키의 방에서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나왔습니다. 그는 나가려고 했지만 치자키는 그를 멈춰 세우고 자신이 예뻐 보이는지 과거와 달라졌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나가려던 참이었지만 치자키가 그를 멈추게 하고 자신이 예뻐 보이는지 예전과 달라졌는지 물었습니다. 예뻐 보이는지 아니면 예전과 달라졌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건 매우 대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과거에도 항상 그런 식의 질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변했는지도. 이번 그의 대답은 예스였다. 그녀는 변했고 예전보다 더 예뻐졌으며 이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 후 다음날 아침 이카리는 산책을 나가 바닷가 마을로 가려 했지만 가까이 갈 때마다 파도가 그를 수면 위로 밀어 올렸다. 미우미노가 키아라에게 치자키에게 이카리를 만나러 가라고 전해달라고 했을 때 키아라는 바닷가에 있었다. 그리고 만나라고. 그는 그들이 서로를 자신들보다 더 잘 알고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바다를 수색하던 이카리를 케이아라가 찾아와서 고집이 세다고 말했습니다. 이카리는 답답함을 터뜨리며 자신은 변한 게 없는데 여기 있는 모두와 지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미우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이카리에게 길을 보여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 깃발을 가져왔습니다. 이카리는 케이하라와 이야기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치자키를 만났습니다. 치자키는 그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며 변해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카리는 예전에도 항상 변하는 것을 걱정했던 그녀에게 그녀도 예전부터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그는 기뻤습니다. 치자키를 만난 후 이카리는 주변의 변화에 다시 맞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미우나가 자신을 향해 깃발을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치자키는 집으로 갔고 케이아라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녀가 마침내 이카리를 만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카리는 곧 옛날 반에 합류하여 예전에 무심하고 행복한 성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반에 자신을 소개하고 모두에게 자신을 선배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반이었던 사요와 미우나는 그가 반과 반 친구들에게 잘 적응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충분히 잘 적응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미우나는 카이리가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자신도 평소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우나가 아는 카이리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미우나는 자신에게 프러포즈했던 소년을 만나 사과했지만 그 소년은 히카리에 대한 미우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히카리는 카이리가 자신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왔어요. 히카리가 교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카이리는 자신의 옛 중학교 교복을 가져왔어요. 교복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옛 나미씨 중학교 교복이 생각나 아키라에게 물어봤어요. 아키라는 낚시단체가 제복으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오후니 히키 이후에 그는 차례게 감사를 표하고 유니폼을 입어보았는데 아직 너무 컸습니다. 아키라가 그에게 내일 도시로 가서 새 유니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필요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카리는 차라가 이제 얼마나 성숙하고 어른스러워졌는지 느꼈습니다. 아키라는 오타키리에게 히카리를 함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히카리는 그들의 가족의 일원이며 곧 다른 사람들도 깨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키라의 아들은 그들과 함께 도시에 가는 것을 매우 기대했지만 불행히도 다음 날 아팠습니다. 아키라는 그에게 미우나와 함께 가라고 한 후 아들과 함께 떠났다. 미우나 사유 히카리는 도시에 갔고 사유는 그 둘이 서로 이야기하며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보았다.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 재봉색에 아키라는 그에게 남이 학교 교복을 만들라고 말하려 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해양학교 교복을 만들라고 말했다. 교복을 미우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재봉색에 그를 위해 해양학교 교복을 만들라고 말했다. 그에게 히카리가 치수를 재는 동안 사유와 미우나는 싸웠다. 사유는 미우나에게 그 둘이 서로에게 행복하게 찍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녀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미우나에게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깨어난 것이 좋은 일이었어요. 모든 좋은 일들이 그녀에게 일어났어요. 사유가 자기 생각을 말했고 둘 다 서로에게 화를 냈어요. 히카리가 교복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나와서 둘이 싸우는 것을 봤어요. 미우나는 도망쳤고 사유는 무너져서 울었어요. 그는 아키라에게 미우나와 헤어져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옛 동창인 사유메로부터 차를 얻어 탔어요. 그는 사유메에게 사유를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하고 그는 미우나를 찾아 옛 조선소로 갔어요. 미우나는 정말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그녀를 격려한 후 떠나려던 순간 갑자기 배의 일부가 땅에 떨어지면서 그녀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우나는 이나가 있었고 바닷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카리는 그녀를 꺼내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기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유는 서서 미우나가 다쳤다고 생각하며 울고 있었고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한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알몸의 소년이 그에게 무슨 요일인지 물었습니다. 히카리와 미우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당황한 아키라로부터 카나음이 깨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카리는 흥분해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업 조직에 있다고 그에게 말했고 히카리는 그를 보러 달려갔습니다. 그는 전혀 변하지 않은 카나음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사람들 또한 그를 보고 기뻐하며 다른 바다마을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시자키가 그를 보러 왔고 카나음은 그녀가 변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5살 먹었다고 말했지만
그 외에는 예전과 같은 시자키였습니다. 시자키였습니다. 그는 케아라와 시자키가 함께 온 것을 보고 약간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바다에서 무언가를 보았거나 기억하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깨어난 후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그저 어떤 힘에 밀려났다는 기억만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모래가 흐르는 듯한 소리였다고 합니다. 미오나도 오늘 바다에 빠졌을 때 그와 같은 소리를 아주 또렷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키라와 다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섬뜩해했지만 히카리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고 말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인연을 맺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이나의 힘을 잃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인연을 맺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이나의 힘을 잃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육지와 바다의 인연을 맺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이나의 힘을 잃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나의 힘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미오나의 상태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소리에 대한 데이터를 더 얻는다면 마을을 다시 찾고 다른 사람들도 깨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을을 다시 찾고 다른 사람들도 깨어날 수 있을 거예요. 카나메는 시자키가 히카리 쪽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것들은 정말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변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시자키와 케아라와 함께 갔어요. 그가 둘이 사귀는 건지 물어봤지만 시자키는 그녀와 케아라가 그런 건 아니라고 했어. 그런 관계는 없었지만 카나메는 그들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관찰했어요. 서로의 움직임,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일했어요. 사유는 카논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미움에게 설렘과 동시에 긴장했다. 미움은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만나러 가는 그녀에게 행운을 빌었다. 방과 후에 카나메는 외출했고 시자키가 케아라와 히카리와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해했다. 그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까 궁금해했다. 사유는 갈매기를 쓰다듬고 있었는데 사유미와 이야기하는 카나메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유미가 떠난 후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카네를 바라보았다. 그의 주저함을 보고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슬픔에 잠겨 도망쳤다. 슬픔에 카나메는 시자키를 만나 자신의 인생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카나메는 자신이 5살이나 더 나이 들었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요. 시자키는 그의 장난기 넘치는 성격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카나메는 자신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사유는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미움에게 어린 시절의 짝사랑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자신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조차 한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짝사랑은 나이가 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병과도 같았지만 마유미는 비록 애처롭게 그리워하는 것이 병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할 것이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고 조금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마유미가 떠난 후 사유는 카나메를 만났습니다. 카나메는 사유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었고 오랜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유는 모든 것이 애처롭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정말로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카나메는 이카리와 만나카라가 만들어준 무릉덩이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카리와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 카나메는 자신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성숙해졌어요? 이카리는 그렇다면 더 이상 변하지 않겠다고 만나카가 자신을 만났을 때 너무 당황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만나카가 그를 만났을 때 압도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카나메는 이카리의 마음도 이 모든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밤에 미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카리가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결국 바다마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카라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그들이 이야기했던 소리가 파장과 음파를 따라가면 마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어요. 파장과 음파를 따라가면 마을로 인도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카리와 카나메는 갈 준비가 되었지만 둘 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미오나는 소리가 들리고 자신도 이나를 느낄 수 있기에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이나도요? 이카리는 자신과 카나메가 미오나를 지켜주겠다고 확신하며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미오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길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미오나는 갈라지는 모래소리와 자신을 부르는 섬광을 느꼈어요. 앞으로 그녀는 앞에 거대한 돌담을 보았지만 들리는 것은 오직 그 부름뿐이었고 그녀는 마치 짙은 안개처럼
사람들을 속여 벽으로 보이게 하는 그 담을 지나갔어요. 벽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카나메와 이카리는 그녀를 뒤쫓았고 곧 눈 덮인 바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동면후 마을은 온통 텅 비어 고요했습니다. 미오나는 한때 이카리와 모두의 집이었던 곳을 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그곳에 닥친 재앙의 기억과 함께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수색하여 동면 중인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잠시 두려워했지만 그의 몸에 이나의 코트를 발견하고 안도했습니다. 이카리는 마나카를 생각하며 매 순간 초조해했습니다. 이처럼 특이한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는 사람들을 본 후 미오나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나서 무서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이카리는 그것을 눈치채고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들을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지 말라고. 죽은 사람처럼. 그들은 잠들었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무례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을을 이런 상태로 보고 나서 그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의 마을을 보고 그는 그녀에게 마을이 사실은 매우 아름답고 단순히 과거의 잔해가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잔해가 아니라고. 마나카를 만나기 전에 머리를 식히러 집에 가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고. 미오나는 그곳 전체와 마나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은 반짝임과 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빛을 따라 이카리와 다른 친구들이 어린 시절 추억을 간직한 학교로 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그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을 거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이 모든 시련이 닥쳐 그들의 세상을 뒤집어 놓기 전에 말입니다. 그녀는 마나카가 이카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자신이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카리는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가 잠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났던 모든 일들, 아키라와 그의 아들에 대해 본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그는 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고 싶어 했다. 미오나는 학교 안에 있었는데 누군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이로코를 만났고 이로코는 그녀에게 온 이유를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찾던 것을 찾았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해준다면 그 위치를 알려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처음에 주저했지만 마나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카리와 카나메가 그녀를 데리러 오자 사라졌다. 그녀는 같은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마나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들은 깊은 구덩이가 있는 길고 가파른 벽 밖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받쳐진 모든 오주시사마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카리는 안으로 들어가 마나카가 그 한가운데서 자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이나가 천천히 부서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수면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그녀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와 카나메는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마나카와 함께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치자키는 어린 시절 자신과 마나카가 산호를 찾다가 바다에서 길을 잃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눈물을 흘릴 즈음 누군가가 그들을 구해 주었는데 그것은 히카리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이카리가 마나카를 찾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만약 누군가가 마나카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히카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의사는 마나카를 보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이나가 약해지는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고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히카리는 마침내 마나카를 찾아서 매우 기뻤다. 그는 자고 있는 마나카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한 것에 대해 얼마나 미안한지 이야기했다. 오리암 그는 그녀가 아키라를 구해준 것에 감사했고 그녀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여기 있고 그녀가 행복해지도록 무엇이든 할 것이다. 치자키는 방 밖에서 이카리에게 이 모든 말을 마나카에게 하는 것을 무나가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나가 히카리와 같은 또래이고 히카리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히카리를 그렇게나 걱정하는 무나의 정신에 감탄했습니다. 치자키의 할아버지는 치자키에게서 모든 것을 듣고 오주시와 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슬프고 비극적인 결말을 가진 이야기였고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루. 집에 돌아온 후 카나메는 치자키에게 카라와 그의 교수가 논문에서 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발견의 대부분을 비밀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숨길 것이라고. 카나메는 그 생각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카라는 연구를 계속하려면 자금 확보를 위해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를 언론과 그들의 끈질긴 추궁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말이다.
그들의 끈질긴 추궁으로부터 치자키는 카라의 말이 맞다고 카나메에게 말했고 답답함을 느꼈다. 치자키는 자신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다. 히카리 카나메. 그리고 마나카는 전혀 늙지 않았는데 그녀는 옛날 교복을 꺼내 입어보려 했지만 입어보다 넘어졌다. 카라와 카나메에게 민망한 모습을 보인 후 그녀는 밤늦게 와인을 마시러 나갔다가 카라에게 들켰다. 그는 그녀에게 무알코올 와인을 건네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어른이 되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말했어요. 카라가 그래서 빈틈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했고 그때 그들이 이 5년 동안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그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는 그녀가 잠든 것을 발견하고 문 앞에 서 있던 카나메를 불러 치자키를 방으로 데려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카나메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는 카나메에게 그때 감사를 표했습니다. 카나메는 그때 뛰어내리지 않고 치자키와 마침내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결국에는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카라는 그가 나쁜 생각들과 싸우지 않았다면 절대 그가 데려가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 그와 치자키가 다시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어요. 치자키는 마을에 가려고 혼자 잠수했는데 파도에 휩쓸렸고 히카리가 구해줬어요. 그에게 호감을 느꼈죠. 그는 자신은 계속 바깥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고 그래서 여기에 오기로 결정했어요. 마을에 도착한 후 치자키는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줬어요. 바다의 신은 오주루 신님과 사랑에 빠져 자식을 낳았지만 오주루 신은 지상에 남겨둔 사랑을 잊을 수 있었어요. 바다의 신은 그녀가 잊도록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결국 그녀는 잊을 수 없었어요.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은 후에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치자키는 그가 그녀의 엔나를 가져갔다고 의심했고 이것이 모나카가 자신의 엔나도 잃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히카리는 그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우로코를 찾아 그의 도움을 받아 이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나카가 엔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는 결코 그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모나카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히카리는 여전히 낙관적이었고 그녀가 분명히 괜찮아질 것이며 곧 일어날 것이라고 모두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카네와 함께 바다마을에 가서 우로코를 찾습니다. 치자키도 가끔 그들의 탐험에 동참했습니다. 카네는 히카리에게 모나카를 꺼낸 후 바다와 수면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히카리는 모나카만 괜찮다면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나카가 괜찮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들은 매일 우로코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우라와 사유도 도와주고 모나카를 깨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히카리와 치자키는 오후니이키 노래가 연주되는 것을 듣고 이 노래를 연주하면 모나카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깨어나도록 촉진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모나카를 위해 노래를 부를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오타키리에게 부탁했어요. 히카리는 매일 우로코를 찾으려고 너무 무리했고 심지어 미우라에게 필요하다면 학교를 그만둘 거라고 말했지만 미우라는 그러지 않기를 바랐고 만약 모나카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쩌냐고 실수로 말해버려서 그를 화나게 했어요. 미우라는 후회하며 사유와 함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밤에 히카리는 꿈에서 모나카가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가 와서 데려가기 전에 이제 모든 게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매일 모나카에게 노래를 들려주며 그녀가 깨어나고 있어요. 사유는 히카리가 모나카에게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하면 깰지도 모른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올라가려고 했지만 미우라는 그게 안 될 거라고 말했고 사유는 답답해했어. 비간주에 만약 모나카가 깨우지 않길 원한다면 미우라는 것을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하다가 말을 멈췄다. 모든 것에 답답함을 느끼던 그녀는 키아라가 전화해서 자신의 이나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에 대해 말하자 울었어요. 키아라는 그녀를 불렀고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트라우마로 인해 생긴 자신의 인에 대해 말했어요. 그가 그녀를 불렀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했어요. 키아라는 히카리와 다른 사람들을 질투했던 적도 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치자키가 떠날까봐 깨어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대요. 그에게서 멀어질까 봐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자 정말 기뻤고 미우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물론이죠. 안도감을 느낀 미우라는 집으로 돌아와 모나카 옆에 앉아있는 히카리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꼭 깨어날 거라고 말했어요. 키스에 대해서도 말했었는데 미우라는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녀에게
갑자기 모나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애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둘 다 뒤돌아보니 모나카가 드디어 깨어 있었습니다. 모나카는 모든 것에 빠르게 적응했고 오늘 처음으로 외출했습니다. 에치로의 아들 아카는 이미 그녀와 잘 지냈습니다. 히카리는 모나카를 데리고 치자키와 카나메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우라에게도 같이 가자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그 전에 떠났습니다. 모나카는 모두를 만나서 매우 기뻐했고 소금 호수의 표면에 있는 눈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미우라는 사유와 함께 물웅덩이에 앉아서 이마에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아유는 왜 히카리와 함께 가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함께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유는 자신이 그녀를 일으키려고 애썼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행복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행복하지 않냐고? 모나카가 깨어난 것을 보고 매우 행복했지만 깨어났을 때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상관없어. 왜냐하면 그녀가 괜찮고 히카리가 행복하다면. 모나카는 변화된 표면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고 히카리는 놀랐다. 그녀가 이렇게 극적인 변화들을 목격한 후에도 여전히 행복하고 평범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나이 든 시즈키를 봐도 무심했습니다. 모나카에게 시즈키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친구였습니다. 카나메는 모나카는 모든 것에 대해 낙관적인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루코를 찾아 그의 도움을 받아 모나카를 깨울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모나카를 깨우는데 히카리는 모나카가 자신의 인하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걱정했지만 그에 대한 후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히카리는 그녀가 행복하다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카라를 만나러 갈 건지 물었더니 나중에 가겠다고 했고 그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모나카가 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후에 오후니까 학교를 돌아다니던 중 미유나와 사유도 왔고 시즈키는 자신이 더 이상 그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즈키는 일하러 가야 한다며 모두 즐겁게 놀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시즈키는 병원에서 카라를 만나 모나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카라는 연구 때문에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달 말에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즈키가 외롭지 않도록 전화하고 편지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달 말에 떠난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게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겠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게. 가루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 카라는 가루코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바다 상황과 이 모든 날씨 상황에 대한 정보요. 그녀는 그에게 가루코가 아주 엉뚱한 말을 할 가능성이 더 높고 엄청난 변태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에게 몽가로보 뇌물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치자키는 그가 받아들일 만한 유일한 것은 싸구려 에이첸터지 잡지뿐이라고 말했어요. 카넨이 아키란에서 전화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했지만 일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히카리가 갑자기 모나카를 불러 오후니이키 밤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우렛. 그는 오후니이키 날에 그녀가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도 물었지만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만두었다. 다음날 아침 카라는 아키라의 집으로 달려와 그의 손을 보여주었는데 그 손에는 모나카의 무릎에 있던 것과 똑같은 물고기가 있었다. 그는 이로코에게 저주를 받았고 이로코가 자신들 근처에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로코가 수면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로코를 찾기로 했다. 카라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음식과 성인 잡지를 이용하여 이로코를 찾으려고 했다. 히카리는 여전히 모나카가 그들의 약속을 잊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또한 그녀가 마치 그가 없는 것처럼 카라에 대해 대충 피하는 것도 눈치챘다.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왜인지 히카리에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날씨도 급격히 변해서 눈이 더 자주 내리고 있었어요. 원인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한파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업무 문제로 떠나셔야 했습니다. 카라는 나중에 도시에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카나메가 그에게 왜 지금 교수님과 함께 떠나지 않냐고 물었고 그것이 혹시 이전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수정. 그는 지금 떠나지 않은 것이 치자키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찾고 있는 답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찾던 답을. 모든 게 카라 집으로 갔고 사유는 카라의 손에 있는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걸 기대했어요. 그녀는 치자키와 카나메가 차를 준비하기로 결정한 동안 그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먹이를 주러 갔어요. 그들을 위해 차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히카리는 모나카가 물고기를 얻었던 때에 대해 이야기했고 물고기가 없어진 후에도 여전히 있는 척했대요. 없어진 후에도 그녀는 그것이 여전히 거기에 있는 척했어요. 그는 모나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웃기게 행동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사유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동안 사유와 카라는 카나메가 치자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다시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 사유와 치자키 둘 다 멈춰 섰습니다. 트랙들, 카나메는 농담이라고 말하며 화제를 돌렸지만 사유는 이미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카나메는 치자키를 사랑했습니다. 히카리는 모나카에 대해 더 신경 쓰이는 몇 가지 사실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잡지와 음식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이로코가 가져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모나카는 그것이 정말 그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생각하고 모나카를 따로 불러 그들이 함께 보냈던 시간을 기억하는지, 자신이 그녀를 안고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 오주시사마를 함께 준비했던 것, 그리고 생선에 대해서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 중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고백했고, 히카리는 충격을 받고 두려움과 함께 좌절감에 휩싸여 도망쳤습니다. 모나카, 미오나는 그를 보고 뒤따라갔지만 이로코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로코에게 모나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물었습니다. 그는 치자키가 자신에게 해준 이야기, 즉 바다에 남아있던 해룡왕의 감정들이 모나카를 오주시사마로 받아들이고 그녀를 만난 후 진정되었지만 모나카는 여전히 지상과 연결되어 있어 자신의 내면을 불러 내려서 그들을 불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해룡왕의 감정 파편들은 이를 알고 그녀의 내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그녀를 데려갔을 때 바다는 균형을 잃었고 이제 지상은 끝이 다가오면서 그 여파를 고스란히 맞이하고 있어요. 그는 그녀에게서 가져간 것이 내면이 아니라 마음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히카리는 이로코에게 기억과 마음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없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코는 모나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히카리는 그렇게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이제 뭘 해야 할지 궁금해했다. 그는 마나카가 에이쿤과 즐겁게 놀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에게는 큰 부분이 비어 있었다. 미야마는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그를 데리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마나카가 키아라를 좋아하고 그에게 고백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후이키 날 마나카가 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었다. 오후이키 날 그녀는 마나카가 키아라가 아닌 그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이유가 사실은 히카리를 좋아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히카리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워했다. 그녀는 그에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키아라를 시키기 전에 무엇이든 모두와 이야기하고 이 일에 대해 알려야 해요. 그들도 포함해서요. 마나카도요? 하지만 히카리는 아직 마나카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불편해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세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카나메는 마나카가 잃어버린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녀의 사랑하는 능력이 히카리를 화나게 만들었다. 히카리는 그것에 반대했어요. 그것은 큰 문제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카나메와 시자키의 의견에 따르면 그녀는 이것이 오히려 안도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카나메는 마나카를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도 말했어요. 사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마나카의 의견도 모르고 그렇게 무심한 말을 한 카나메에게 화를 냈어요. 그녀는 좌절감에 휩싸여 히카리와 미유나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들은 시내가 근처에서 마나카를 만났고 마나카는 붉은 배를 가진 달팽이가 뱉어낸 흰 돌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전에 그 달팽이에게 무언가를 물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 달팽이는 자신들의 감정이 옳은지 그른지 뱉어내는 돌의 색깔로 알려준다고 했어요. 히카리는 그 달팽이가 마나카에게 그녀의 감정이 사실이었고 카라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돌을 꼭 쥐고 있으라고 했어요. 미유나는 그 돌을 받아 목걸이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했어요. 히카리는 카하라를 만나 마나카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카라는 대학에 가야 했어요. 카라는 마나카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자신도 그런 감정이 없다고 말했어요. 히카리는 화가 나서 그를 때리려고 했어요. 시자키는 버스에서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말리러 갔어요. 그러자 카라는 히카리에게
자신은 시자키를 사랑하고 마나카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나카의 감정을. 시자키는 이 말을 듣고 바다로 들어갔고 카라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카라의 몸에는 애나가 생겼고 카라를 구하러 온 히카리도 이를 보았습니다. 카라를 구하러 온 히카리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카라는 히카리에게 시자키와 단둘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 그녀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러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바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항상 차분하고 조용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히카리를 지키고 자신을 구했을 때 그는 그녀를 받아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히카리를 지켜주고 자신을 구해줬을 때 그녀를 받아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그에게 바다로 나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바다를 사랑했고 바다를 알았기에 그녀와 5년을 함께 산 후 그녀는 그에게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감정을 알았고 그녀가 간직한 감정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자키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카라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5년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그녀는 왜 5년이라는 시간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압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바다에서 보낸 시간을 카나메는 그녀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항상 그랬다고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쳤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가 카라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를 사랑할 수 없다고. 모두 잠들었을 때 그녀는 혼자 있었어요. 그들이 뒤처졌을 때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압도될 수 없었어요. 모두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만 변했다고 두려워했지만 그녀가 히카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자신이 똑같다는 소속감을 느꼈어요. 카나메는 이제 돌아왔으니 그녀는 자신의 진심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녀는 여전히 카라와 함께하면 마나카가 나아질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카나메는 카라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도 카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밤에 마나카는 파도 소리를 듣고 왜 그 소리를 듣는지 궁금해했다. 아키라는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편지를 주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읽자 이상한 감정이 그녀 안에서 일렁였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다. 다음날 그녀는 히카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고 히카리는 모든 것을 잘 해낼 거라고 그녀를 격려했다. 카하라가 마나카의 목걸이를 보고 히카리와 카나메를 데리고 이로코를 찾아갔습니다. 신사에 있는 이로코에게 말이죠. 그는 바다에서 마나카의 감정 조각들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형이 착용한 목걸이로 오우키를 한 번 더 한다면 바다의 신이 마나카로 받아들여 그녀의 감정과 기억을 되돌려주고 날씨의 균형도 회복시킬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위험하고 희망 없는 모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우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요는 카나메가 자신 시자키 그리고 카라와의 관계 때문에 낙담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그를 기억하고 사랑했다고 말했고 그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히비스케 우미는 자신이 혼자인 줄 알고 깨어났지만 그녀의 말은 그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도 그녀를 바라보고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미래를? 히카리는 마나카에게 이 오우네이키 후에 할 말이 있다며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자신을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오우네이키에는 마나카의 마음이 담긴 목걸이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마나카의 감정이 담긴 아카는 준비 과정을 보러 왔고 그 목걸이에 마나카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처럼 변덕스러운 그의 행동 때문에 그것을 잡았다가 넘어져 강에 빠뜨렸다. 가옹가옹. 미우라는 그것을 건지러 갔다가 목걸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마나카가 히카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소리였다. 키하루도 미우라 뒤에 와서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날 히카리가 마나카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한 후 마나카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녀는 히카리가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바다와 같다고 말했고 그가 히카리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가 확실히 히카리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미우라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그는 마나카가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히카리가 자신의 사랑을 말할 차례였다. 그리고 이제 히카리가 자신의 사랑을 고백할 차례였다. 오우네기키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알아야 했습니다.
미우라는 이카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 대한 카네는 키하루를 만나 치자키도 그를 사랑하지만 그녀를 주저하게 만드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치자키를 찾아가 마나카도 이카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렇게 되면 네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변할 필요가 없고 이전처럼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처럼 카라는 그녀가 안도한 이유는 자신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껴안고는 자기가 그녀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억누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오우네이키 날이 되었고 모두가 준비하고 있었다. 카네는 치자키에게 오조사마를 빼앗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오로코가 이카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해내라고 말하며 배는 다시 항해했다. 일이 일어나게. 이카리는 깃발 사이에 서서 그들은 다시 항해했다. 곧 파도가 소용돌이치며 마나카가 바다에 빠졌고 모두가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다들 바다는 미우나와 마나카의 마음, 즉 그들의 마음이 같았기에 그들의 마음에 응답했다. 둘 다 이카리를 사랑했어요. 마나카는 등에 업었지만 미우나는 파도에 휩쓸려 갔어요. 이카리와 카라는 미우나를 구하러 갔지만 이미 아가씨들의 무덤에 빠져 있었고 몸 밖으로 두꺼운 애나가 자라고 있었어요. 이카리는 미우나를 꺼내려고 했지만 만질 수 없었어요. 마나카는 치자키에게 수면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마나카는 곧 깨어나 미우나가 그녀가 애나를 얻었을 때 구해준 것을 기억했다. The Rise. 그리고 감정도 되찾았어요. 바로 그 순간 바다의 신이 빼앗아간 것들이 아가씨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그녀가 연인의 죽음 후 슬픔에 잠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아가씨의 마음속에도 그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마나카의 마음이 바다에 풀려나자 아가씨의 마음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카리는 미우나를 잃게 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우나를 괴롭히고 그녀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이 소중한 사람들을 빼앗아 갈 것이라면 차라리 사랑할 능력 없이 사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을 빼앗고 미우나를 돌려달라고 바다의 신에게 소리쳤습니다. 바다의 신에게 사랑할 능력을 빼앗고 미우나를 돌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로코가 그들을 보러 왔는데 바다가 아가씨의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바다의 신이 그 감정에 응답하여 신성한 불의 파도를 일으켜 마을을 밝혔습니다. 이카리가 미우나의 방패를 부수고 마침내 그녀를 꺼냈습니다. 미우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카리의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깨어나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로코는 그들에게 바다가 잔잔해졌고 파도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다의 신을 화나게 하지 않는 한 재앙은 표면에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 어릴 적부터 항상 함께였던 내 친구들이 다시 재회했습니다.